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 신형 코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코나 시승 행사 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타봤는데 이 코나가 처음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차가 너무 예뻐 가지고 와, 디자인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딱 요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차 디자인 진짜 잘 나왔다, 사이즈도 꽤 커졌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야, 코나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다가 시승 행사를 못 가면서 지금 시승차를 받아서 어제부터 잠깐 타보고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차가 이거는 저평가될 차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마음이 좀 흔들릴 정도로 완전 제 취향에 딱 맞는 정말 개취인 차여 가지고요.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코나 1.6 터보 2륜구동 모델의 인스피레이션 드림입니다. We're driving cars on a Mars tonight. We're blasting off to the stars tonight. We wanna go, go. We wanna go. 자, 우선 가격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가격이 꽤 비싸게 나왔죠.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와, 코나가 무슨,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저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승을 하기 위해서 사양들을 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사양을 비교해 보면 셀토스보다 가격이 안 비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랙스가 나와가지고 가격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기본 시작가가 막 2천만 원 초반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그 차 같은 경우 이제 최상위 트림 RS로 가면 가격이 2,700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 차랑 비교해 보면 사양이든 성능이든 모든 면에서 갭이 너무 많이 나요. 쉽게 말하면 그 차는 보급형 차고 이 차는 고급차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차는 사양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사양을 직접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 차가 비싼 차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작은 차면 가격이 싸야지 작은 차를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 그 말도 맞긴 하거든요. 이제 싸고 작지만 싼 차를 구입해서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인데,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고급차가 다 커지는 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이 땅덩어리도 좁고 주차 공간도 좁은데 왜 다들 큰 차를 타려고 해? 나는 좀 작은 차면 좋겠어. 그렇지만 작은 차지만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안전사양이나 편의사양, 고급사양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물론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모든 사양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차가 크고 더 비싼 차보다는 모든 사양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차가 작고 큰 차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싼 그 차가 저는 제 취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 코나가 저한테는 정말 딱인 거죠. 소형이면서 고급차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니거든요. 미니는 차도 정말 작죠. 근데 기본 차값이 3천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얘처럼 1.6 터보 이런 거 얹히면 그러면 막 4천만 원 넘어가죠. 근데 미니 같은 경우에 디자인도 예쁘고 차는 얘보다 훨씬 더 작고, 그리고 그냥 사륜구동도 없고, 근데 편의사양을 얘랑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얘가 편의사양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는 포지셔닝 자체가 소형 고급차로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가격대는 4천만 원이 넘게 굉장히 높게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차가 저평가될 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형차가 비싸지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차가 뭐 관심 받기시겠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는 작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의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는, 성능도 뛰어나고 안전하고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차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컨셉카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그 차의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차가 있었거든요. 아우디에서 나온 슈테펜볼프라는 컨셉인데 그게 어떤 차냐면 소형차예요. 소형차인데 약간 해치백 쿠페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사륜구동이에요. 그리고 성능은 고성능이에요. 지상고도 살짝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는 소형인데 고성능이고 사륜구동에 약간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하면서 고급차인 거지. 저는 그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거의 뭐 한 20년이 다 돼갈 텐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컨셉의 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차도 지금 1.6 터보는 성능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륜구동까지 넣는다고 하면 스타일이 이게 약간 해치백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디자인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타면서 계속 그때 그 슈테펜 볼프가 자꾸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설이 길었는데 저평가될 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치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즈가 꽤 커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60mm가 늘어나면서 사이즈 휠 베이스가 2660mm죠. 그러면 셀토스보다 휠 베이스가 더 길어졌거든요. 이게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잖아요. 셀토스는 아직 2세대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도 바뀌고 휠 베이스도 더 늘어나가지고 주행 안정성이나 주행 감각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생겼겠죠. 길이는 145mm가 늘어나서 4350인데 길이는 셀토스보다 조금 짧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비례나 그런 면에서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도 늘어나고 키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전 코나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커졌다는 점. 커지는 거는 반대지만 코나가 워낙 작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요 정도 사이즈의 2660mm 휠 베이스 요 정도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패키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전 산타페, 그러니까 CM, DM 산타페 휠 베이스가 2700이었거든요. 산타페가 2700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660이니까 사실은 구형 투싼보다도 휠 베이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차가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이 커졌습니다. 자, 뭐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말씀드렸듯이 사진만 딱 보고도 바로 뿅 갈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 심리스 호라이즌 이 라이트도 이제는 꽤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흰색보다는 그 그린이나 아니면 약간 그레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앞모습에 여기 이제 삼각형 가니쉬 이런 부분들도 이거 그냥 뭐 디자인 장식적인 요소이긴 한데 뭐 요게 기본형 1.6 터보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N9은 디자인이 또 좀 다르죠. 그리고 일렉트릭도 디자인이 또 조금 다른데 저는 나름 개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N9보다는 저는 이게 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이 되게 예뻐요. 이쪽 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살려놨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컨셉카 디자인을 그대로 현실로 가져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자, 특히나 옆모습에서는 이 펜더의 이 부분 검정색으로 처리해 놓은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약간 터프한 느낌이 잘 살아 있잖아요. 뒤 펜더도 그렇고 여기에 이런 라인들도 이게 그냥 일자로 만들지 않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넣어 가지고 굉장히 터프한 느낌이 좋으면서 이게 특히 더 뭐가 좋으냐면 이 바디 컬러랑 투톤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그냥 이게 팬더를 이렇게만 해서 블랙으로 처리해 놓으면 사실 투톤 느낌이 강하게 들진 않거든요. 근데 넓게 면적을 차지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약간 투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컬러 조합도 상당히 예쁘고 이쪽 바디 라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라인들도 진짜 멋있죠. 여기서 라인 이렇게 와서 위로 이렇게 샥 돌아가는 이런 느낌. 투싼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꽤 세련되게 잘 다듬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톤 루프가 옵션으로 있거든요. 근데 투톤 루프를 선택하시면 또 선루프는 선택을 못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투톤 아니어도 여기 A필러부터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들어가는 게 투톤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바닥 쪽에 이 플라스틱이 투톤 느낌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톤 루프를 안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차가 투톤 느낌이 난다는 점,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인스피레이션 트림이다 보니까 19인치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차가 소형차인데 19인치 휠이면 진짜 엄청나게 큰 휠을 장착을 한 거잖아요. 요거 만약에 제가 고성능으로 간다고 하면 사륜구동 넣고 타이어를 조금 더 약간 그 그립 좋은 타이어를 넣는다고 하면 주행 느낌이 진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뒷모습도 앞모습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나에는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잠가 놓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여기 도착하면 3초 뒤에 자동으로 열리는 거. 지금 안에 키가 안에 있어서 지금 그냥 열어보면 사실 이 급에서 스마트 트렁크까지 있는 거는 사실 뭐 엄청나죠. 고급차라니까. 자, 트렁크는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트레이는 이제 위아래로 나눠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야, 생각보다 상당히 반듯하네. 여기 단차가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게 소형차에서 뭐 길이가 아주 제가 누울 정도로 넓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와 보면 발을 여기에 맞추면 여기는 걸리고 가운데 대각선으로 누워보면, 요즘 소형차를 자꾸 시승하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눕는 게 습관이 되는 것. 대각선으로는 충분히 눕습니다. 머리 위에 공간이 여유가 있을 만큼. 네. 앉아보면 높이가 생각보다 이 소형차 치고는 이 정도면 꽤 천정이 여유가 있죠. 소형차인 걸 감안하면 뭐 이 정도면 차박하겠어요, 저는. 근데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도 궁금하니까 뒷좌석 공간 한번 확인해 보면, 우와, 무릎이 한 개가 들어가네.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네. 무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소형차 치고는 꽤 여유 있는 공간이네요. 완전히 눕히면 이게 완전히 눕힌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등받이 이런 거를 요즘 현대가 잘 만들다 보니까 등받이도 꽤 편안하네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이 머리 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 이 정도면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지붕이 낮은 차들보다는 뒷좌석에도 제가 앉았을 때 머리 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면 위쪽 공간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송풍구도 있고 USB 2개 꽂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충전하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2열에는 뭐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와, 가스리프트가 있어. 와, 너무 무시했나? 소형차라고. 이 고급차 맞습니다, 이거. 와. 자, 엔진은 현대의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이 무려 198마력. 우와. 198마력에 최대 토크가 27kgm거든요. 야, 198마력. 새삼스럽게 지금 현대에서 계속 쓰고 있는 엔진이고, 셀토스도 같은 엔진을 쓰고 있고, 이전 코나도 같은 엔진을 썼습니다. 와, 근데 지금 생각해도 1.6 터보에 198마력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골프 GTI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강력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사실 퍼포먼스가 진짜 좋거든요. 이번에 휠 베이스도 좀 커지고 한 만큼, 특히나 요즘 현대가 하체 세팅 진짜 잘하거든요.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 코나 대비 바뀐 부분이 변속기가 기존 DCT 7단에서 자동 8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이 작은 차에 자동 8단이라니. 네, 지금 신형 셀토스도 자동 8단으로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제 변속기가 8단 정도나 되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 주행할 때 이럴 때 연비도 뭐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복합 연비가 19인치 기준으로 12.2km거든요, 리터당. 근데 실제로 주행해 보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뻥연비 아니고 실제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인테리어는 딱 보는 순간 우와, 이게 소형차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 고급스럽고 화려하죠. 특히나 이 모니터가, 이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로 그냥 시선을 확 끌거든요. 이게 커브드는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평면 두 개를 중간에 한번 각을 꺾어서 연결을 해 놨는데, 이게 계기판이랑 이쪽 디스플레이랑 둘 다 12.3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차급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 기아에서는 스포티지 투싼까지도 10.25인치를 쓰거든요. 셀토스도 10.25인치를 쓰죠. 근데 지금 코나는 12.3, 12.3을 연결해 놔 가지고 이거는 급을 뛰어넘는 그런 지금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그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셀토스랑 옵션을 비슷하게 맞추게 되면 실제로 가격 면에서도 셀토스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여기에 있는 셀토스가 그 시그니처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 차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셀토스는 옵션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옵션을 적용하면 셀토스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지금 셀토스보다 더 큰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에는 사양들도 업그레이드 된 사양들이 꽤 많아요. 일단 이쪽 그 인터페이스도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신형 인터페이스로 바뀌었고, 빌트인 캠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이랑 다른 빌트인 캠 2예요. 그래서 이게 고해상도 전용 전후방 카메라가 주야간 다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차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고 안전장비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기존에 이제 버튼식에서 이쪽에 칼럼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제 뭐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긴 하죠. 그리고 칼럼식이 쓰기는 진짜 편하거든요. 이미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쓰는 거는 사용성 면에서는 진짜 편하긴 한데, 근데 조금 이제 감성적인 면에서 조금 아쉽다. 뭐 다이얼이나 기어 레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감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용성 면에서는 사실 진짜 편하고 좋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약간 각을 줘가지고 D컷 느낌이 살짝 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게 또 편리하고, 좀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차가 힘이 워낙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치거든요. 근데 뭐 쉐보레나 이런 차들은 아예 패들 시프트 자체도 없기도 하고 변속 방법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차들이 뭐 하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감각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즐기기에는 이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이 차만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물론 힘 자체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차가 강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메뉴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도 그렇고 메뉴도 깔끔하게 잘 정돈을 해놨습니다. 이쪽은 진짜 정리를 잘 해놨어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쪽에 돼 있고, 통풍 시트, 그리고 USB 충전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충전만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걸로 하거나, 만약에 뭐 블루투스로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이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지 않은데 케이블 꽂았다는 이유로 자꾸만 데이터 뭐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뜨는 거, 그거 싫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충전 전용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 뭐 그런 기능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잘 고려해 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기능들을 집어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패드가 이렇게 밀리지 않게끔 잘 돼 있는데, 끝에 여기 홀을 이렇게 하나 살짝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충전 패드에 계속 올라가 있으면 100% 되고 난 뒤에 또 막 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세워 놓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메시지 뜨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도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여기 흘러내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후방 주차 센서가 있어가지고 뭐 주차할 때 그 거리 경고 보내주는 거는 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측방에도 이 센서가 작동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옆에 여기 보시면 옆에도 그 센서가 들어와서 거리 경고를 보내주거든요.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초록색이 선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 거리 경고를 측면도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가이드라인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소형차급이 아니거든요. 예. 화질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이게 소형차급을 넘는 이런 가이드 이런 것까지 다 적용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훨씬 더 높은 것이기도 하죠. 안전 측면에서도 전방만 충돌 감지해서 보행자 지나면 긴급 제동을 해주는 게 아니라 후진할 때도 사람이 나오면 긴급 제동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현대차 소형차에서 적용되어 있었던 그런 안전 편의 사양을 훨씬 능가하는 거의 중형 이상급의 안전 편의 장비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다는 거, 저는 코나의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고급차에서는 엄청 편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급에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도 이게 옵션 100만 원짜리 옵션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사실 진짜 편하죠. 주차하고 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코나는 진짜 급을 뛰어넘는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기아에서는 많이 익숙한 부분이긴 한데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이것도 이거 소형차에 그죠? 이런 워크인 디바이스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요즘 배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그 릴렉션 시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터치로 눌러 놓으면 원터치로 편하게 되는 거 이쪽도 릴렉션 시트 이쪽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셀토스에는 있지만 다른 브랜드에 가면 이런 거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궁금했던 하체 세팅 어떤지 또 힘은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가 승차감이 야 이거 세팅을 잘 했구나. 상당히 하체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요철을 잘 걸러주고 있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지난 코나보다는 이거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도면 셀토스보다도 안정감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느낌도 전혀 아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요철을 잘 걸러주고 차가 조금 묵직한 느낌, 약간 야, 이거 코나 급을 계속 급을 넘어서는 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실제로 승차감 면에서도 이게 분명히 작은 차인데도 코나 급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윗급의 승차감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세련되고 매끈해요. 자, 우선은 노멀 모드고요. 와, 힘이 야, 진짜 1.6 터보의 198마력은 힘은 진짜 좋아요. 와. 그리고 차가 이거 엄청 경쾌해요. 근데 롤은 기본적으로 롤은 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롤이 조금 기울어지고는 있는데 기울어진 다음에 그래도 심하게 계속 넘어가진 않고 좀 버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일단 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패들 시프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주는 게 진짜.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이 바뀌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엔진과 변속기의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지죠. 그렇지만 고회전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동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고회전을 즐기면서 힘을 쓸 수가 있죠. 이게 롤이 많이 제어가 안 되긴 해도 그래도 힘 자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는 차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뒤가 살짝 가볍긴 해요. 코너에서 힘 계속 밀다가 엑셀을 살짝만 떼도 뒤가 살짝 미끄러진 느낌이 들거든요. 뒤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요거 아마 사륜구동을 넣어서 뒤에다가 멀티링크도 넣고 하면, 그러면 와인딩을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기본적으로도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소형차 치고는, 근데도 사륜구동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요, 이게 1.6 터보의 이 198마력이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차피 힘이 남아 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사륜구동하고 또 그립 타이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차의 효용성을 그쪽으로도 한번 확장시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 야, 이거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네, 이거.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다. 더 재밌겠다, 산길에서는.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이게 승차감이랑 느낌이 딱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워낙 세니까 이런 와인딩에서 좀 재밌게 타려고 하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확실히 드네요. 이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어.
자, 패들 시프트도 써보면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회전수 보정 기능은 없습니다. 예, 조금 아쉽긴 하죠. 일단 수동으로 기어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반갑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적어도 패들 시프트를 장착하는 모델이라면, 그러면 패들 시프트에는 회전수 보정 기능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거 현대차에서 패들 시프트를 장착하면 회전수 보정은 같이 들어간다. 그거가 차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 회전수 보정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진짜 와, 힘도 있고 진짜 와. 오우. 이게 확실히 구형 코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아졌어요. 일단 휠베이스도 6cm 늘어났죠. 근데다가 하체 세팅도 지금 실력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하체 주행 감각 이런 느낌들이, 이게 구형 코나는 약간 날카롭고 거칠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매끄럽게 잘 다듬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와인딩에서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 면에서는 뭐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셀토스보다도 주행 느낌이 월등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코나가 진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자, 극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198마력.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7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나, 둘, 셋. 오, 힐스핀 거의 안 나고 잘. 백! 오, 좋네요. 아, 가속이 뭐야, 끝도 없이 올라가. 그리고 소음은, 풍절음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노면 소음이 조금, 노면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노면이 바뀌니까 노면에서 소음이 조금 올라오죠. 근데 풍절음은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앞쪽에만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옆에는 아니긴 한데도 근데 소음은 굉장히 차단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초고속까지도 주행을 해봤는데, 일단 고속 영역에서도 가속이 꾸준하게 진짜 잘 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와, 1.6 터보 가지고 이렇게 가속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속이 정말 잘 되고요. 이번에 신형 코나는 휠베이스가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주행 안정성이 정말 좋아져서요, 지금 계속 타면서도 이게 소형차가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될 만큼, 주행 감각이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지 시등 켰을 때 이렇게 후측방 카메라 보여주는 거, 계기판에 후측방 카메라, 요것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급을 생각해 보면 진짜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을 내비게이션에서 연동해서 속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현대기아 셀토스는 뭐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지만,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레벨이, 단계가 계속 바뀌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뭐 속도가 낮게 내려가면 해제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차하는 것까지, 정차해서 재출발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는 거, 뭐 이게 레벨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지금 이 차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터널 들어갈 때면 뭐 자동으로 공기 차단해 주는 거, 외부 유입을 차단해 주는 거, 그리고 에어컨 사용하다가 이제 시동을 껐을 경우에 애프터 블로우를 통해서 에어컨을 말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차의 주행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거주하는 공간의 쾌적성, 건강,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현대의 자동차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차에도 그런 기능들이, 이게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대거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즐기게 된다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서 그 속도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시속 100km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그 제한 속도가 11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꿔주잖아요. 이런 것도, 이거는 뭐 현대기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여서 이거 정말 좋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속도를 조금 더 높게 세팅을 해놨을 때도
가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주는 거, 그런 것도 원하시면 설정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의 이 반자율 주행 기능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다,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 거의 없는데 현대 기아에서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차로 유지 보조가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연동 안 되고도 따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차로 유지 보조는 따로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로 속도는 내가 조절하지만 차로 유지는 차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게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잡고 갈 때도 차가 알아서 차로를 잘 유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속도가 좀 낮은 구간 또는 국도 구간 아니면 골목길 같은 데 지나갈 때, 그런 데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차로를 유지해 주면 좋겠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데, 이 차는 그런 골목길 아니면 시골길 같은 데서도 차로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아요. 안 써보면 몰라요. 이거는 기본도 정말 많이 충실하게 차근차근 높여져 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차를 운영할 때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장비들을 현대차 기아에서 정말 많이 개발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차들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심지어 외제차로도 바꾸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사실이에요. 워낙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고 기존의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데서 나온 모델들만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편애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기본기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코나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워낙 많이 개선이 잘 돼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말 칭찬할 만하죠. 네. 자,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보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되거든요. 60만 원짜리.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 옷차림 이어서는 너 플레이리스트 Hello from the other side.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right where we keep them dream alive 1999. 근데 지금 보스도 오디오가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차 급을 생각해보면. 또는 옵션 가격이 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 8개짜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세팅이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세한 부분들도 비교적 잘 살려주는 편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보스는 그냥 저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섬세한 부분들도 좀 잘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꽤 잘 살리면서도 타격감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세팅 자체를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옵션가 60만 원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오디오의 느낌은 뭐 거의 옵션가 100만 원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의 2세대 코나 1.6 가솔린 터보 2륜구동 인스피레이션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가격표를 보고 조금 이렇게 약간 실망 내지는 당혹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승을 시작했는데, 시승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꼭 시승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표를 직접 펴놓고 경쟁 모델들이랑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작고 소형차이긴 하지만 정말 최첨단 사양들이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나는 차가 큰 거 싫어, 나는 차가 작은 게 좋겠어, 그렇지만 고급 사양, 성능, 안전 사양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고급 차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모델이라고 할 만큼 이번 신형 코나는 진짜 잘 나왔어요. 편의 장비, 안전 장비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 밖에서 차 주차장에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의 사양에서만 적용되던 건데 지금 소형차에도 적용되고 있으니까 동급 모델들 중에서는 이게 풀옵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동급 중에서 가성비는 지금 신형 코나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안 좋구나. 지금 뭐냐면 이게 볼륨
볼륨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금 포즈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니구나. 포즈가 아니고 뮤트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이 뮤트를 누르는 순간 플레이가 포즈가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볼륨이랑 플레이랑 별개로 지금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음악 소리를 완전히 줄였는데 플레이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요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차도 뭐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긴 있죠. 차로 유지를 할 때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뜨는 거, 그죠? 이게 정전식이 아니고 약간 흔들어 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소형차까지는 그 기능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소형차에다가 막 포부고 주고 있다 보니까 진짜 저기 최상위에 있는 그런 기능들도 내놔라고 지금 막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소형차이긴 하지만 정말 고급스럽게 편의 장비들 잘 갖춰져 있고 실제로 주행할 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후진 기어 넣으면 자동으로 리어 와이프 움직이는 그런 것도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생각해 가지고 기능들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진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한번 고민들을 해보세요. 물론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좀 더 낮은 가격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 너무 고급 장비들 저렇게까지 많이 넣을 수 있나?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저처럼 작은 차에다가 고급 장비를 다 넣어가지고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도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사륜구동 넣고 좀 그립 타이어 넣어가지고 좀 펀카로 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프 GTI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골프 GTI에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륜구동도 적용돼 있고 또 유틸리티 성도 되게 좋은 SUV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코나 N까지 안 가더라도 1.6 터보만 하더라도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도 약간 확장성을 가질 정도로 지금 뭐 상품성 자체는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시승 안 해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진짜 좋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